화면 공유해줘요. 그러면 오늘 이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발표 같은 경우는 Causal Discovery in the Presence of Measurement Error, Identifiable Condition 이런 제목의 논문인데 제가 지난번에 없었지만 아마 정준영 학생이 앵컬드 태그 그거 할 때 사이드 논문을 리뷰할 때도 거기서도 아마 메저먼트 에러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랑 연관된 것이지만 좀 더 모델 세팅은 간단하면서도 좀 더 이제 다른 세팅 그런 거에서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 컨디션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나름 이론적으로 쓰여진 그런 논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논문 자체에 이제 뭔가 시뮬레이션이나 리얼 데이터 어널리시스 이런 거가 딱히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논문이고 컨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그냥 한마디로 메저먼트 에러가 있는 경우에 메저먼트 에러가 있기 전에 모델의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 컨디션에 대해서 전체가 다 아이덴티파이어블 할 수도 있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아이덴티파이어블 할 수도 있는데 언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성립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탐구를 한 논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아웃라인으로 작성을 해둔 6가지가 이제 논문의 이제 큰 섹션 6개를 순서대로 이제 나열해 놓은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이 논문에서 메저먼트 에러를 이제 어떻게 집어 넣을 거고 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메저먼트 에러가 있을 때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나 디펜던스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쉽게 보여주고 있는 섹션이 되겠고요. 이제 메인 내용은 섹션 세 번째 섹션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메저먼트 에러가 있는 커절 모델 이거를 여기 이제 써놓지 않았는데 커절의 CA, M, ME 이렇게 따서 까메,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부르는데 요거를 정의를 하고 이거의 캐노니컬 레프리젠테이션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섹션에서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번째는 세컨드 오더 스태티스틱이라고 했지만 가우시안인 것처럼 가우시안이 아닐 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어쨌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까지만을 이용을 해서 뭔가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 관련된 논의를 하고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넌 가우시아니티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단순히 이제 마코프 이퀴버넌스 클래스보다 더 나아간 아이덴티파이어블에 대한 걸 탐구를 하는 그런 섹션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 디스커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편의상 까미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저자들이 발음을 하려고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n개의 노드가 있다. 스몰 n개의 노드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메저먼트 에러가 없는 베리어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베리어블들을 틸다를 붙여서 xi 틸다 이렇게 써줄 거고요. 여기에 이제 메저먼트 에러가 이렇게 들어가서 더해져서 나오는 틸다가 사라진 요거를 옵저브드 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는 이런 모델을 이제 까미 모델이라고 부를 거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그냥 이거 두 개 인디펜던트하고 그리고 이 에러들은 그리고 이 노드들은 서로 디펜던시가 다 살아 있는 건데 이 에러는 i와 j가 서로 다를 때 이 메저먼트 에러가 인디펜던트하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좀 일반적인 형태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마우스 보시고 되어 있어서 못 보겠는데 좀 전에 보셨던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 게, 이 xi 틸다에서의 디세퍼레이션 패턴과 이 메저먼트 에러가 들어간 xi에서의 디세퍼레이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커절 마크업 컨디션을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메저먼트 에러 프리 베리어블과 메저먼트 에러가 있는 베리어블들의 그 각각의 CI 릴레이션들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릴레이션들이 다를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원래 xi 틸다라는 베리어블들의 그 커절 릴레이션이 우리가 이걸 안다면 그 커절 릴레이션을 리커버를 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xi에 대해서는 리커버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려운 점이 될 텐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좀 전에 이제 일어났던 그 모델에서 모델 리니어리티랑 그리고 컨파운딩 베리어블 같은 게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또한 그 대그 모델을 가정을 해서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메저먼트 에러가 낀 xi들을 관측을 했을 때 실제 메저먼트 에러가 빠져 있는 xi 틸다에 대한 그런 커절 스트럭처를 잘 리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 컨디션을 참고를 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 슬라이드에 가서 커즐 서피션시가 xi에 대해서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정한다는 커즐 서피션시는 뭐야? 여기서는 제가 이해하기로 xi 틸다에 대한 커절 서피션시를 가정한 것 같습니다. 논문에는 사실 커절 서피션시가 뭐 컨파운딩이 그게 뭐 없는 뭐다 이런 거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고 그냥 리니어리티랑 커절 서피션시를 가정한다 이렇게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xi 틸다 저기에 가정을 해야 진짜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질문. 네. XI는 그러니까 앵커드에서 XI는 XI 틸다로부터만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가정은 따로 없이 XI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XI 틸다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앵커드에서처럼 정확하게 똑같이 내려옵니다. 앵커드 그 사이드 논문에서는 이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막 넌리니어한 구조들도 막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딱 요 구조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피컬 스트럭처가 있는 요 XI에서 딱 이런 식으로 더해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여기서는 저 이 아이들의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의 이제 당연히 이제 미는 제로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제 베리언스가 서로 같을 때나 다를 때,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다 언노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베리언스가 같을 때 다를 때 각각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분화를 해서 논문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요. 그냥 어떤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앞에서 작성했던 틸다라는 베리어블 그리고 메저먼트 에러가 낀 것들이 있는데 편의상 메저먼트 에러가 이 두 개는 안 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 두 개 지우고 여기만 메저먼트 에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실제로는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릴레이션이 어떻게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메저먼트 에러 베리어블로 그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고 원래는 이렇게 코렐레이션이 0과 뭔가 플러스 값으로 살아 있었는데 점점 이제 0으로 가고 메저먼트 에러가 점점 증가할수록 0으로 가고 0이어서 점점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컨디셔널 인디펜던트 캐주얼 코렐레이션을 계산을 해서 보여준 컨스트레인트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메저먼트 에러가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요걸 보여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요 세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 메저먼트 에러 X2에 이제 들어간 메저먼트 에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x2에서 x1으로 가는 요 에러를 메저먼트 에러가 없으면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링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말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메저먼트 에러가 끼면 그러니까 여기서 1로 가는 데는 이제 그 메저먼트 에러가 없으면 이걸 찾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메저먼트 에러가 끼는 걸 가지고 찾으면 어, 문제가 생긴다. 원래는 그 레지듀얼 부분에서 디펜던시가 사라져야 되는데 x2에 대한 그 레지듀얼 디펜던시가 사라져야 되는데 디펜던시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아서 이 커절 디스커버리가 잘 안 된다. 이런 예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전 슬라이드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말씀. 네. 이 그림에서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우리가 인디펜던스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요 x2에서 이제 그 절대값이 이제 좀 커지는 상황이 되면 요 전체 이제 분포가 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야. 이 분포 자체가 이 x2의 값에 의해서 x1의 그 x2에 대해서 이제 리그레스를 한 요게 분포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x2 값에 따라서 요게 바뀐다. 요 부분이 이제 그러면 A라는 그림, 네. 위에 있는 그림은 인디펜던트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니 각각의 그림이 지금 뭘 나타내는지를 안 가르쳐줘. 네. 요거는 그냥 메저먼트 에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x2랑 x1에 대한 그냥 스케쳐 플롯을 그린 거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x1을 리그레서로 하고 이제 explanatory variable x2로 해서 이렇게 리그레션을 했을 때 이제 x2에서 x1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구조가 좀 단순한데 x1에서 x2로 방향을 바꾸면 그 넌리니어리티가 사라져서 뭔가 구조가 이상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요 밑에 그림으로 넘어오면 요 구조가 사라져야 되는데 구조가 남아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A와 B는 둘 다 메저먼트 에러가 있는 상황에서의 A는 X와 X2의 스캐터 플롯이고 네. B는 X2와 X1이 주어졌을 때의 X2의 리지듀얼 네네 맞습니다. 를 나타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에는 그 메저먼트 에러 프리 상황에서의 그래프는 주질 않아서 요것만 주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링겜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결국 에러 디스트리뷰션은 지금 뭐라고 설정한 거야? 이 세팅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에러 디스트리뷰션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주고요. 그리고 유니폼인데 뭐 어떻게 줬다 요거를 따로 주지 않고 대신 저 로우라는 그 로우가 원래 에러 프리 상태에서의 요 두 개 간의 코렐레이션, 요 두 개 간의 코렐레이션 요거고요. 감마가 이제 요 에러 베리언스 조정하는 건데 요거 두 개를 파라미터로 해서 그냥 조정을 잘 해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다. 이것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뭐 메저먼트 에러가 있으면 좀 어렵다. 커절 디스커버리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섹션 3부터 5까지가 되겠고요. 이제 섹션 3는 이제 기본 세팅을 해주는 그런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니어 오형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글을 써왔지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많이 보셨을 이런 식. 이게 틸다가 들어간 게 메저먼트 에러가 없을 메저먼트 에러 프리 상태의 베리어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x 틸다가 있고 b 이제 요게 그 적당히 이제 순서 오더링 잘 바꿔주면 strict lower triangular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매트릭스 그리고 이 틸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노이즈인데 요거는 메저먼트 에러가 아니라 실제로 요 x라는 베리어블들의 베리어빌리티 실제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노이즈가 되겠죠. 그러니까 노이즈라고는 부르지만 실제로 노이즈가 아니라 실제 X의 의미를 주는 그런 앵거고 우리가 이제 찾고 싶은 실제 그래프 구조를 G 틸다라고 쓸 거예요. 이제 X 틸다가 메저먼트 에러 프리 상태의 베리어블이었으니까 이렇게 G 틸다라고 붙인 거를 우리가 찾고 싶은 그래프라고 쓸 거고요.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서 쓰는 것도 익숙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 논문에서는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 이 리프 노드랑 리프 노드가 아닌 거, 이 리프 노드라는 게 그 여기서만 쓰는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냥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고 어, 이게 이제 리프 노드랑 아닌 거를 구별을 해주고 있는데 어, 글을 일단 이렇게 썼지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그림이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그 리프 노드가 아닌 애들은 그 노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노드가 있어서 그 노드에 뭔가 그 이 틸다라고 하는 그 노이즈가 들어가 있을 때 그 노이즈가 다음 노드로 그러니까 차일드 노드로 그 베리어빌리티를 전달을 해주는데 리프 노드에 끼어 있는 이 틸다 노이즈는 그냥 말 그대로 그게 다음 노드로 전달되지 않는 노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각 노드들의 전부 메저먼트 에러가 꼈을 때 우리가 리프 노드에 메저먼트 에러가 끼면 아까 말씀드렸던 퓨어하게 노이즈 부분이라고 했던 이 틸다 부분, 그러니까 리프 노드에 이 틸다로 들어갔던 그 노이즈와 메저먼트 에러로 들어간 노이즈가 서로 구별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냥 그러면 리프 노드가 아닌 애들에 있는 그런 이 틸다라는 노이즈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 리프 노드에 있는 노이즈들만 리프 노드에 있는 메저먼트 에러만 그 이필론 이 틸다라는 노이즈에 붙여서 어차피 구별할 수 없는 거 그렇게 붙여주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쓴 게 어떤 얘기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틸다라는 것 중에서 이제 리프 노드에 해당하는 애들 거랑 넌 리프에 해당하는 애들 분리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앞에서 이렇게 썼을 때 요거를 이제 벡터인데 그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 쪼갠 거라고 생각을 하면 A도 세로로 두 개 쪼개져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두 개 잘 쪼갠 걸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x 틸다가 노드가 n 개니까 n by 1 벡터일 거고 이거는 n by 넌 리프 노드 개수만큼 있을 거고 이건 리프 노드 개수만큼 컬럼이 있는 그런 행렬이 될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앞부분 요거를 x 틸다 스타라는 형태로 새로 정의를 해서 여기서 쓰고 있고 요거가 이제 앞으로 요 논문에서 주요 탐구 대상이 될 그런 베리어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x 틸다 그 메저먼트 프리 상황에서를 쓴 건데 앞에서 이제 메저먼트 그 까메라고 했죠. 그 메저먼트 에러가 있는 거 그건 이제 x 틸다에 e라는 거 그 여기서는 e 틸다였는데 e라는 거는 실제 이제 요 노이즈가 아니라 메저먼트 에러가 되는 이런 식으로 요 앞부분에 요 메저먼트 에러를 더해주는 이런 형태가 이제 맨 앞에서 봤던 까메 폼으로 쓴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요 뒷부분만 이렇게 따로 빼주고 요거를 이 스타로 따로 정의를 해주고 요 x 틸다 스타 그러니까 x 틸다 스타 더하기 이 스타인 건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요거를 요런 식으로 바꿔 써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논문에서는 요런 형태로 쓰는 것 또는 요런 형태로 쓰는 걸 까메의 캐노니컬 레프리젠테이션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첫 번째 거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각각 다른 용도로 그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미의 차이는 없지만 뭔가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 컨디션을 유도를 할 때 어떤 형태를 사용하면은 뭔가 쓸 수 있는 그 이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논문에서는 그냥 이제 이퀘이션 넘버를 붙여서 했는데 저는 요거를 CR 감의 1 밑에 걸 CR 감의 2 이런 식으로 불러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요 밑에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설명이에요. 그냥 그 리프 노드가 아니면 xi 틸다라는 여기에 그 원래 그 ei 틸다라는 노이즈 메저먼트 에러가 아니라 그냥 노이즈 그게 들어가 있었던 건데
리프 노드면 거기서 요것만큼을 빼준 다음에 그만큼을 메저먼트 에러에 그냥 붙여준 그런 식으로 디컴포지션을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은 우리가 그래프가 막 있을 때 여기 앞에서 요런 모델, 리니얼 셈 모델에서 하는 게 어쨌든 어떤 X 노드들이 있어. 어떤 노드가 있고 이거에 페어런트들이 있으면 이 페어런트들의 리니어하게 웨이트를 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여기서는 이 틸다라고 쓰인 노이즈를 탁 붙여주는 건데 지금 마지막 리프 노드의 경우에는 이 탁 붙여주는 거를 빼고 메저먼트 에러랑 붙여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리프 노드에 대해서는 리니어하게 웨이트 곱해가지고 딱 주면은 그냥 그걸로 디터미니스트가 결정되는 그런 노드가 되어버리거든요. 이제 요 X 틸다 스타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X 틸다 스타가 요건데 요게 이제 n by n-l l이 이제 리프 노드 개수라 치면 넌 리프는 n-l이 될 거고 그래서 그렇게 길쭉한 행렬에 이것도 이제 n-l개짜리 노이즈가 되니까 사실상 n-l개짜리 노이즈로 요 n개짜리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돼서 기존에 뭔가 막 예를 들어서 여기 요런 형태의 모델을 썼을 때 요 A가 인버터블 할 때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고 요런 게 X 틸다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연결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논문에서 잘 해결하는 거를 이제 뒤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논문에서 첫 번째 프로포지션으로 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까메 메저먼트 에러 프리인 까메 모형 네. 이 모형이 있고 메저먼트 에러 프리 모형에서 메저먼트 에러를 낀 까메 모형이 있을 때 앞에서 봤던 CR 가메 1 또는 CR 가메 2로 항상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꿔서 쓸 수 있다. 이건 이제 앞에서 그냥 그렇게 쓰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증명이 된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베리어블을 x 틸다라는 거에서 x 틸다 스타로 바꿨잖아요. 이제 리프 노드에서의 노이즈를 이제 빼준 거. 그걸 x 틸다 스타라고 했는데 그래서 x 틸다 스타에 대한 그래피컬 모델을 g 틸다 스타라고 쓰고 근데 이제 그냥 노드만 똑같이 이제 베리어블만 바꿔준 거고 원래 g 틸다에서 그대로 구조를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로 정의를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G 틸다랑 G 틸다 스타가 애초에 구조는 같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조를 알 수 있으면 이제 G 틸다 구조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여기에 이제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X 틸다로부터 G 틸다를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거를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만 X 틸다 스타 이렇게 CR 감의 폼으로 써줬을 때 나온 요걸 가지고 G 틸다 스타 구조를 예측하는 거는 적절한 가정하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뒤에 내용을 봐야지 이제 그런 게 가능하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먼저 주는 어썸션이 일종의 faithfulness 어썸션을 주고 있는데 non-deterministically faithful이라는 가정을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막 식으로 써놨는데 좀 직관적으로 그냥 왜 등장했는지를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리프 노드의 경우에는 x 틸다 스타로 바꾸면 리프 노드의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하게 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필요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냥 어떤 페이스풀을 할 때, 페이스풀에 대한 걸 따질 때 디스트리뷰션에서 뭔가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한 구조가 있으면 그래프에도 반영돼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디터미니스틱한 뭔가를 갖고 있으니까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고 하다고 나오는 게 사실
진짜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라기보다 그 컨디션을 걸어준 베리어블에 의해서 그 뭔가 이제 완전히 설명되는 뭔가 그런 구조들 때문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방지해 주고자 이런 어썸션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 네. 앞에서 왜 용어에 non-deterministically가 왜 붙어야 돼? 기존에 원래 faithfulness assumption에서 faithful만 필요하잖아. 네. 이 앞에 용어 non-deterministic 이게 왜 필요한 것 같아? 일단 제가 받아들였던 첫 번째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의미였고요. 한 가지가 더 붙어 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요게 이거나 이거가 S에 대한 디터미니스틱 펑션이면 요거 두 개가 둘 중에 하나라도 디터미니스틱 펑션이면 요거가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나온다. 요 부분 때문에 요거를 넣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논문에서 주고 있는 정당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문에서는 faithfulness는 성립하는데 요 non-deterministically faithful은 안 되는 상황. 요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논문에서 이렇게 보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궁금하시면 논문을 보시면 그냥 숫자 막 그냥 이렇게 문제 해가지고 계산해 놓고 요 앞에 있는 저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깨진다 이런 것들을 잘 해놨거든요. 근데 그냥 딱 보고 직관적으로 팍 온다라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요거 두 개. 여기 두 개에서 A, B만큼 웨이트를 줬고 A, B, EA, EB만큼 웨이트를 줬으니까 뭔가 이거랑 뭔가 비슷한 텀이 나오는데 원래는 실제로 요 틸다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올 때 오면서 얘만의 노이즈가 따로 들어오고 얘만의 노이즈가 따로 들어오는 형태인데 우리가 얘가 리프 노드라서 요 X 틸다 3에서의 그 노드를 빼주니까 얘가 그냥 순전히 요거 두 개만의 컨비네이션으로 결정이 돼서 얘는 요거 두 개 EA, EB만큼 해서 얘의 퓨어 노이즈를 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이제 요거로 디터미니스트하게 됐으니까 요거의 노이즈를 껴준 걸로도 설명이 돼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당연히 이걸 갖고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 네. 아니면 빼던가 네.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럼 이 faithfulness assumption보다는 여기서 제시하는 non-deterministically faithful 이라는 assumption 언제나 센 거니?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논문에서는 in general, 그러니까 generally 더 스트롱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정확히 faithfulness랑 non-deterministically faithful을 비교를 할 때 faithful은 요 x 틸다에 대한 faithful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non-deterministically faithful은 그 x 틸다 스타로 아까 이렇게 잘 바꿔준 그거에서의 non-deterministically faithful 때 요거 스타가 붙은 요 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요 x 틸다에서 faithful 해도 스타 붙여서 바꿔준 애들의 저 그래프 그 구조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더 강한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섹션인데요. 네. 이제 이 섹션에서는 세컨드 오더 모멘트라고 해요. 세컨드 오더 스태티스틱이라고 불렀는데 세컨드 오더 모멘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구조까지만 가지고 그래프 구조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꼭 이게 제가 논문에서 이야기로는 가우시안일 때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가우시안일 때 이런 세컨드 오더 모멘트를 쓰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up to 마코프 이퀴벌런스 클래스까지가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블 가능한 그런 한계점이다 같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잘은 모르지만 그런 상황들을 봤던 것 같고 그런 거랑 연결이 돼서 이 섹션은
이 논문 전체에서는 가우시안 어썸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되고요. 이 논문에서 이제 이 섹션을 가지고 그 시작을 할 때는 이제 그 팩터 어널리시스 모델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X라는 게 이제 메저먼트 에러가 다 들어간 아까 그 까메 모델에서 그 봤던 뭐 X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LF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 팩터 어널리시스에서 팩터 개수를 이 X 전체 이제 N개보다 좀 더 작은 팩터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모델을 이제 자주 사용을 하고 요 F의 코베리언스는 이렇고 뭐 N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이렇고 자연원으로 주어지고 이런 상황 인 거를 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여기 밑에 렘마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여기 CR감의 원에서 보면 이게 딱 그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바꿔줌에 따라서 이게 n by n-l짜리 이렇게 길쭉한 매트릭스가 되면서 이게 그 사이즈가 줄었죠. 그리고 얘는 이제 길쭉한 건데 얘는 그 컴포넌트별로 인디펜던트 하니까 근데 이제 베리언스들은 다를 수 있고 딱 그 상황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팩터 아날리시스 모델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지만 잠깐 앉아서 볼까요? 그러면 여기 네, 요 X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냥 계산하면 L 트랜스포즈 더하기 요 사이 N 이런 게 나올 건데 팩터 어널리시스 쪽에 이제 렘마 중에 이런 게 있다고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요게 길이가 n이었고 요 f라는 게 n보다는 길이가 작은 스몰 r짜리 길이 그 r만큼의 개수의 팩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팩터의 개수가 이 n의 그 연관된 요런 턴보다 작으면 우리가 이 x의 베리언스가 LL 트랜스포즈 더하기 사이 n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 사이 n 자체를 유니크하게 결정을 해낼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렘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L은 사실 이제 원래 유니크하게 결정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적당히 잘 트랜스폼 해줄 그 올소고널 매트릭스 같은 걸로 트랜스폼을 잘 해주면 계속해서 이게 성립을 하게 되는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서 L 자체는 원래 유니크할 수 없지만 요 N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요거는 유니크하게 결정해낼 수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팩터 개수 R이 충분히 작아지고 작아졌을 때 그렇고 그리고 항상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메저 제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 randomly generated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요 렘마가 온 원래 부분을 가져가서 보면 요 L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길쭉한 매트릭스가 되고 요거는 다이아고널이었잖아요. 이제 이 다이아고널과 요 L의 다 컴포넌트들 그것들을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뭔가 유클리드 공간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메저 제로 셋 제외하고는 요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요 사이 n을 유니크하게 찾아서 빼낼 수 있다. 그런 렘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 렘마2에서 궁극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거는 number of factor 수가 R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뒤에 additive error term인 n, large n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찾아낼 수 있다. 이거인 거니? 네.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L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아닌 거지. 네, 그게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뭔가 정확하게 특정 부분에 딱 언급을 하지 않는데, 막 프로포지션 이런 데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데, 사실상 리프노드가 의 개수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걸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 렘마에서는 그냥 R이 어떤 값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냥 팩터 개수를 그러면 그 적당히 작은 그거보다 작은 걸로 잡아주기만 하면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 그냥 넉넉하게 크게 잡아주면은 그 팩터가 그거보다 작은 모든 애들이 그 매저 다 모아도 매저 제로 셋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미묘한 문제가 생겨서 아마 리프노드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로 가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논문에 이제 좀 주석에서도 한 가지 말하는 게 이렇게 대입을 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논문 저자들이 원했던 건 그냥 특정하게 주어진 요 값에 대해서 또는 요 L이랑 사이 N 요거에 대해서 유니크하게 찾을 수 있는지 이거가 필요했고 이걸 알고 싶었지만 요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저는 이거는 이제 거의 논문에 있는 거를 표현을 거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들고 왔는데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그게 그 메저 제로 셋 제외하고 뭔가 잘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리프노드가 여기 그런 얘기가 없는데 리프노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요 베리언스 오브 에러 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이 n이 되는 거고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요거가 요 X의 코베리언스에서 요거의 코베리언스 사이 n을 빼준 LL 트랜스포즈 요게 되는데 요거 두 개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좀 전 요 밑에 이제 어썸션 1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나왔던 그 벡터 개수에 대한 제한 그걸 그냥 이렇게 이항에서 정리만 하면 이렇게 똑같은 컨디션이 나오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메저먼트 에러가 다 같다라는 조건을 더 붙이면 그 업투 이퀴벌런스 클래스 G 틸다 다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찾은 거냐면 그 X 틸다 스타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부터 요 G 틸다를 업투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 찾을 수 있고 리프 노드가 다 아이덴티파이어블 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와 페이스풀니스 어썸션이 주어져 있다면 G 틸다가 아이덴티파이블 한 거는 오케이 이해가 돼. 네. 근데 여기에서 리프 노드를 아이덴티파이블 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 네. 그렇게 되면 그 리프 노드를 제거하면 그 나머지 파셜 그래프에 대해서 또 리프 노드가 또 발생할 거고 똑같은 과정을 더 거치면 조건이 어느 정도 다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fully identifiable한 대그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인 거니?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뺄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려면 더 생각을 추가해봐야 그러면 될 또 것 같아요. 하나 질문을 하자면 원래 기존에 우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와 페이스풀니스 어썸션만 있으면 리프 노드가 누군지는 알 수 없고 마코프 이퀴버런스 클래스까지만 우리가 리커버가 가능한 상황이잖아. 네. 근데 여긴 추가적으로 리프 노드도 알 수 있다라고 네. 주장하는데 이건 어떠한 정보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일단 이퀄 베리언스라는 거랑 아까 말씀드렸던 리프 노드에서 그러니까 메저먼트 에러가 아니라 그냥 퓨어 그 베리어블들을 노드들을 구성하는 노이즈 그거를 리프 노드에서만 합쳐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메저먼트 그 다른 노드들은 그렇게 빼주지 않았으니까
그 메저먼트 에러에 대한 것만 남아 있을 텐데 리프 노드들은 메저먼트 에러 베리언스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베리언스가 더해져서 베리언스가 뻥튀기돼서 나올 거다. 요걸 가지고 써서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프로포션 저도 이것도 그냥 제가 워딩을 거의 안 바꾸고 가져왔는데 estimated라는 표현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 수학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엄밀하지 않은 게 결국 n이 무한대로 갈 때라는 건 어쨌든 값이 수렴을 하는 것이 같아지는 건 아닌데 여기에 있는 요 프로포지션을 증명을 할 때는 완전히 이제 그 같아진 걸로 보고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estimated라는 관점보다는 identifier 그러니까 실제 그 분포를 완벽하게 알면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뻥튀기 된 베리언스와 그렇지 않은 베리언스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찾아주겠다라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요 여기에 요 n 부분에 그 이 스타 부분을 집어넣게 되면 넌리프 노드의 경우에는 메저먼트 에러만 남고 리프 노드는 메저먼트 에러 플러스 그 x tilde에서 떼온 노이즈가 붙으니까 xi n이라는 게 다이아고널이 그 넌리프 노드에는 다 똑같은 메저먼트 베리언스 그리고 나머지는 뻥튀기 된 거. 요렇게 들어올 거라서 그러면은 다 갖고 제일 작은 애들을 딱 모아가지고 빼주면 된다. 요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교수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가장 요 프로포지션을 증명할 때 가장 시작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리프 노드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나머지 넌리프 노드에서의 구조를 찾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좀 연관돼서 그 리프 노드를 빼면 나머지가 그 여기서 또 무슨 커설리 서피션트 같은 말을 쓰는데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그 남아있는 그래프 그러니까 그거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 리프 노드만 뺀 거니까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여기가 n 곱하기 n-l이라고 했는데 그 리프 노드만큼을 떼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슈링크해서 스퀘어 매트릭스로 만들어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인버터블하고 그런 게 돼서 기존에 하던 것처럼 가우시안에서 하던 것처럼 코베런스 매트릭스에서 다 이제 뭐 이런 거 찾아서 해주면 이제 거기서 업투 이퀴버런스 넌리프 노드에서 구조 리커버 가능. 그 다음에 리프 노드들은 알았으니까 이제 넌리프 노드랑 리프 노드 요거 찾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방향은 이제 리프 노드 쪽으로 요렇게가 요 프로포지션 증명을 마무리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틸다는 이퀄 베리언스가 필요가 없는 이 틸다라는 게 저도 이걸 쓰면서 계속 이 틸다라는 게 그거 이제 노이즈죠. 원래 노이즈인 거죠. 네, 요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네 그대로. 네. 그 여기에 그게 저도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우리가 x라는 건 여기에 메저먼트 에러를 껴준 거니까 여기에 2를 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스타를 만들 때 여기는 이제 리프 노드가 아니면 그냥 메저먼트 에러만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서 이 스타라는 건 사실상 그 x 쪽에 그냥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 그쪽에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퀄 베리언스에서의 상황이었고요. 근데 좀 전에 그러면은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좀 더 좋아졌는데 설명이 이퀄 베리언스인 게 그런 부분들이 넌리프 노드에 해당하는 애들일 거고 그러면 베리언스가 제일 작은 걸로 같은 애들을 빼주면 된다. 요렇게 했었는데 이 이퀄 베리언스 부분이 빠지면 요게 안 된다라는 부분이 생겨서 그 다음 이제 non equal variance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이제 assumption A3라는 걸 주면서 요게 되면 proposition 5로서 뭔가 up to equivalence class 뭐 identifiable 하다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A3가 없으면 똑같이 이제 그 찾았을 때 그냥 그 PC 알고리즘 같은 건 못 쓰고 디터미니스틱 PC라는 같은 거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디터미니스틱 PC까지는 자세하게 공부하지 못했지만 이제 요거를 쓰면 그 그러니까 그 없는 엣지를 찾는 건 있어도 있는 엣지를 못 찾지는 않는다. 그래서 A3 어썸션이 없어도 그 아까 리프 노드에 대한 그 개수 제한 그게 없어도 A0, A1만 있을 때 이제 미싱 엣지 없이는 다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이 미싱 엣지 부분까지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 A3라는 어썸션을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막 여기 어썸션들이 막 그리 긴데 그냥 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리프 노드들이 있을 때 그 얘네 두 개가 좀 잘 분리될 수 있는 디세퍼레이션 구조가 잘 생길 수 있게 그렇게만 그래프가 존재한다 이런 가정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게 너무 복잡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이 미싱 엣지라는 거는 어, 아니다. 미싱 엣지가 없이 찾았으니까 엣지가 잘못 들어간 거를 빼줘야 되는 건데 잘못 들어간 엣지는 우리가 디펜던시로 잡아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어떤 컨디셔닝 베리어블을 써도 이 엣지를 제거해주지 못했다라는 게 되는데 어, 이걸 하기 위해서 뭐라도 어떤 컨디셔닝을 잘 걸어주면 얘네 둘을 잘 분리해 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준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상 이 앞에까지는 non-deterministically faithfulness가 뭔가 직접적으로 쓰인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쓰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잘못 생긴 엣지를 제거해 줄 때 컨디셔널 인디펜던시를 가지고 이게 세퍼레이트 될 수 있어서 엣지를 지울 수 있다를 해야 되는데 디터미니스틱한 구조 때문에 이게 인디펜던트하게 나온 거면 얘를 지우면 안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 A0 과정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잡하지만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거 그냥 그래프 예시인데 설명을 드리다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넣어봤는데 이 부분은 일단 설명하면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여기서 했던 건 일단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까지만 써서 할 건데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든 업투 마크업 이퀴벌런스 클래스까지만 아이덴티파이어블이 가능한데 만약에 메저먼트 에러가 베리어블이 다 같다라고 한다면 리프 노드 다 아이덴티파이어블 되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까지 했을 때 업투 이퀴벌런스 클래스 되는데 베리언스가 다 같지 않다고 한다면 리프 노드 개수에 대한 제한은 빠지지만 이런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인 엣지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일종의 그래프를 스팔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컨디션을 주면서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를 좀 더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요 A3 어썸션이 요 그래프들에 대해서 막 어떨 때 뭔가가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 요 발표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본문 중에서는 마지막 섹션인데요. 여기 내용이 더 많이 복잡해서 좀 더 최대한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앞에서 말한 하이어 오더라고 썼지만 넌가우시안 구조를 가정을 하면서 좀 더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를 끌어올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문에서 초반에 얘기해 주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도 계속 언급해 주시고 했던 리프 노드 그리고 예전에도 세미나 전에 이제 언급해 주신 거에서
이 리프 노드에 대한 이런 조건이 너무 큰 조건일 수 있고 되게 쉽게 깨질 수 있는 조건인데 이런 거에 대한 거 이게 잘 깨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세컨드 모먼트까지만 썼기 때문에 이 up to MEC까지만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 EI 틸다라는 그러니까 메저먼트 에러 베리어블이 아니라 이 X 틸다 원래 거를 만들어주는 그 노이즈들 그것들이 전부 넌가우시안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블 컨디션을 좀 더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메저먼트 에러 베리언스가 이퀄 베리언스인 경우, 이퀄 베리언스가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렘마 6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는 여기선 이제 요 CR 감의 2를 쓰게 돼요. 이게 이제 아까 이렇게 블록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늘려서 써줬던 그 모형인데 그 모형에서 이 ANL이라고 썼던 요게 이제 그 좀 길쭉한 매트릭스, 넌리프 노드에 대한 길쭉한 매트릭스였는데 요게 이제 up to permutation, scaling 그리고 스케일링, 컬럼 스케일링 요거에 대해서 그 아이덴티파이어를 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페이퍼에서 증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요거를 다른 이제 되게 좀 옛날에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 그런 캐릭터라이제이션 문제 같은 거에서부터 결과들을 많이 끌어온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여기서 ANL이 아이덴티파이드 하다라는 거는 네. A라는 매트릭스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에스티메이트 가능하다는 뜻이니?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서포트만 들어가는? 서포트라고 말씀하신 그 A 매트릭스 중에 이 NL 부분을 서포트라고 말씀하셨죠. A가 지금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가 아닐 거잖아. 네. 그 인버스가 되는 어. 그런 형태. 그 안에 0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아니면은 아니 그 값을까지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 요거를 할 때 이제 요 형태에서 X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레프리젠테이션이 유니크할 조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미 이끌어져 내 있는 결과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쓰면 요 매트릭스를 유니크하게 찾을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을 이것저것 좀 조합을 해봤을 때 그게 되고 근데 얘네들이 컬럼들이 얘랑은 각 컬럼들이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컬럼들이랑은 그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것도 이제 논문 앞에 언급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용을 하면 요 매트릭스가 그 컬럼 퍼뮤테이션이랑 그 스케일링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이어블 해야 되니까 얘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 빼주면 얘에 대한 게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블이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요게 요런 센스에서 아이덴티파이어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ANL이 아이덴티파이어블 하다는 게 요 전체 섹션에서의 이제 키가 될 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프로포지션 7에서는 일단 same variance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가우시안이라고는 했지만 그 세컨드 모먼트까지만 쓰는 거에서는 요 세 개 A0, A1, A2 요거를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가정하고 넌가우시아니티까지 가정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프 노드 빼내는 기법을 그대로 써가지고 뭔가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요 부분에 대한 증명은 요 앞부분에 세컨드 모멘트에서 했던 그 증명을 그대로 그 부분을 그냥 따오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논문에서도 굉장히 짧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흐름이 이제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요것만 보면 그 up to 마커프 이퀴벌런스가 까지만 됐는데 여기서 이제 fully identifiable 한 거는 이 넌가우시아니티 때문에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질문을 하자면 여기에서 리프 노드의 개수는 제한이 없는 거니? 여기도 있다고. 아, 네, 있는 근데 거야? 이 프로포지션과 요 전체에서 쓰고 있진 않아. 근데 막 컨클루전이나 이런 부분이나 그런 데 살짝 언급을 해주고 있는 그 정도로만. 그래서 네, 리프노드 제한이 그대로 앞에서처럼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나올 내용도 복잡하지만 결론적인 부분 앞에서는 요 이퀄 베리언스인 걸 뺄 때 요 A2 부분을 뺐잖아요. 뒤에서 이제 이퀄 베리언스가 아닌 경우를 생각할 때도 이 리프노드에 대한 제한 조건을 빼게 될 건데요.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해서 뭔가 이런 복잡한 것들을 막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지저분하니까 오늘 발표 때는 간단히 넘어갈 텐데요. 리커시브 그룹 디컴포지션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노드 각각에 대한 오더링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노드 여러 개 묶어가지고 걔네들의 오더링을 찾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래프에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A1이 이로 뻗어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A8은 이제 여기로 이렇게 모여 있고 A1에서는 다 시작하는 것만 있으니까 누가 봐도 얘가 얘보다는 먼저다 같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보면은 X2랑 X5 요걸 한 덩어리로 묶어도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뭐 이거 다음에 이 덩어리 이런 식으로 봐도 그 오더링 자체가 주는 그 컨셉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막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무시하시고 그냥 그룹별로 오더링을 주는데 기존 그래프에서의 그 오더링 자체를 막 깨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요 정의는 뭔가 리프 노드에서부터 끌어올려져 가는 거지만 만약에 이 논문을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데피니션 8은 리프 노드에서부터 뭔가 이 그룹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해놓고 있는데 실제로 이 그룹핑을 실제로 찾는 걸 얘기할 때는 시작하는 것부터 반대로 찾아 내려가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그림에서 요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찾는데 요 찾는 방법이 저는 이번에 처음 봤지만 그 링겜 중에서 다이렉트 링겜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터레이티브하게 쓰면 그 그룹핑의 오더링을 잡아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얘기가 그 오더링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게 프로포지션 10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리커시브 그룹의 오더링을 잡아준 다음에 그러면 이 네, 그 오더링 자체가 어심토티컬리하게 코렉트하다. 그러니까 요거가 이 그룹핑 된 요 센스에서 아이덴티파이어블 하다. 요까지만 보여주는 게 프로포지션 10입니다. 근데 이 각 그룹 안에서 뭐가 리프 노드고 뭐가 넌 리프 노드고 이런 거는 구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을 더 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뒤에서 작성을 하는데 A5, A6, A7 이런 조건들을 더 줘가지고 뭔가 막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것도 그냥 안 언급하고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그 일종의 스파르시티 어썸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보시면 어, 뭔가 막 뭔가 뭐에 그 뭐가 페어런트가 되는데 뭔가 이런저런 조건을 주면서 어떤 방향으로는 엣지가 생길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컨디션을 주고 있거든요. 이 두 개는 뭔가 그 루킹 백워드, 루킹 포워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컨디션을 줬는데 어쨌든 이런 조건을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주면은 이 프로포션 11에서 하는 거는 A5가 되면 어떤 리프 노드가 A5에서는 리프 노드 하나에 대한 컨디션을 주는데 A5가 되면 그 리프 노드 A5가 되는 리프 노드 하나에 대한 거는 리프 노드인 거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
A6에서는 리프노드 두 개에 대한 컨디션이 있는데 요 컨디션이 되면 요 두 개가 리프노드인 거를 각 그룹 안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걸 까먹었는데 여기 중간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앞에서 여기서 말씀드릴 때 이 커절 오더링을 제대로 찾아내지는 못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리커시브 뭐지? 리커시브 그룹 디컴포지션 형태 그 리커시브 그룹의 오더링은 잘 찾아낼 수 있다는 게 프로포지션 10에서 얘기한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그룹핑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간 부분 중에 특징이 뭐가 하나 있냐면 이 각 그룹 안에는 리프 노드는 되게 많을 수 있대. 넌 리프 노드는 한 개씩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 그룹 안에서 만약에 넌 리프 노드를 왜냐면 이게 여기 한 그룹 안에 이게 넌 리프 노드가 하나밖에 없으면 나머지는 다 리프 노드라는 거고 그러면 이 그룹 오더링을 찾았으니까 이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앞에 있으면 적어도 이 다음 그룹으로 가는 에로우는 여기서 이 넌 리프 노드에서밖에 못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더링을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아이덴티파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그룹 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각 그 리커시브 그룹 안에는 넌 리프 노드는 딱 하나, 나머지는 다 리프 노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그럼 질문 하나만 하면 네. 그룹과 그룹 사이에 어떤 방향성 관계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지금 나가셨을 때 잠깐 그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요 정의는 복잡하니까 언급하지 않고 좀 아니, 내가 넘어가는데 나갔을 때 했으면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거 하나를 그룹으로 보고 X2랑 X5를 잡고 요렇게 두 개를 묶고 나머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거 다음에 이게 오는데 그 다음에 이게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덩어리가 온다라고 했을 때도 커절 그 순서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다. 요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러면 그 덩어리에서 각 덩어리에 넌리프 노드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넌리프 노드만 찾아줄 수 있으면 커절 오더링 찾아낼 수 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넌리프 노드니까 그룹별로 반대로 말하면 그룹별로 리프 노드가 뭔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리프 노드 다 찾고 남은 하나가 넌리프 노드일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 나가겠다라는 전략이고 그래서 여기 A5, A6, A7을 보면 다 리프 노드에 대한 컨디션들이 있어요. 이 리프 노드 이런 컨디션을 주면 리프 노드가 그 리프 노드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조건들이 뭔가 각각의 리프 노드에 대해서 다 만족이 된다. 이러면 모든 리프 노드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드렸던 리즈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fully identifiable 해진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프로포지션을 full identifiability 그 프로포지션으로 작성하면서 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 네. 있는데 그룹 안에서 논리프 노드가 하나라는데 그 논리프랑 리프는 그 그룹을 서브그래프로 나갔을 때 리프 노드가 논리프 노드 하나밖에 없다. 아니 전체 그래프에서 봤을 때의 논리프 그 전체 그래프에서 봤을 때의 리프 노드를 말하거든요. 이게 그 앞에서 제가 상략드리고 넘어갔던 그 부분 그 리커시브 그룹 컴포지션이라는 것의 저희 정의가 뭔가 각 리프 노드들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해나가는 느낌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리프 노드들끼리 뭔가 하나의 넌 리프 노드를 공유하면 같이 묶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서 리프 노드들은 여러 개를 포함할 수 있지만 넌 리프 노드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의 구조들이 잡혀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나가있다는 거라서 다시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 근데 실제 찾는 건 리프 노드에서부터 그룹핑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이렉트 링겜을 이용해서 그 루트 커즈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오더링을 그룹핑을 해준다. 이런 방법으로 찾아주고 진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나만 질문을 더 해요. 애초에 우리 그래프를 모르잖아. 네. 그룹핑을 어떻게 해? 그룹핑 하는 거는 우리가 추정하는 거니? 그것도 제가 넘어갔을 텐데 그게 요 부분에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거 마켓 4개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이렉트 링감에서 그
어, 그 초반 부분 램만지 프로포지션 2개 정도를 보면 하나는 이런 식으로 리그레션 해가지고 해주면 그 뭔가 제일 시작 지점이 되는 커즈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싹 다 그 이펙트 제거해서 레지듀얼만 가지고 다시 그래프 만들어주면 요 원래 있던 그 A라는 요 그래프 구조에서 잘 다시 끌어와가지고 만들어주면 그 서브 그래프에서 다시 그 커즈 찾는 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근데 프로포지션 10에서 보여주는 건 그 과정으로 찾은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리커시브 그룹 디컴포지션 그거를 그대로 잘 찾아준다. 그리고 그 오더링도 이제 여기서 어심토티컬리 코렉트라고 하면서 샘플 사이즈 무한으로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X 자체의 디스트리뷰션, 메저먼트 에러 낀 거의 디스트리뷰션을 알 때 거기서부터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요 얘기가 이제 이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뒷부분은 그냥 이 정리해놓은 언제 이게 되고 이거를 정리해놓은 거고 제가 발표하면서 요약드렸던 내용인데 그냥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가우시안이라고 설명했던 그 세컨드 오더 모멘트까지만 쓰면 업투 이퀴버런스 마코프 이퀴버런스까지만 돼요. 넌 가우시안이티까지 주면 풀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까지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뭔가 부족한 컨디션들은 약간 그냥 인투이티브하게는 계속 그래프를 스팔스하게 그러니까 엣지를 에 대한 컨디션을 추가해주면서 스팔스하게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컨디션을 줘서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이 정도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여기서는 이게 이쪽 논문을 제가 아직 많이 못 봐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에스티메이트이 가능하다, 컨시스턴트하게 에스티메이트 된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약간 아이덴티파이어블이라는 용어로 쓰는 게 더 정확해 보이는 부분을 에스티메이트 된다라고 쓰고 있어서 실제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는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할 건데가 가끔 안 보이는 것들이 이 논문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퀄 베리언스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걸 요 정도로 발표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깎아줘. 네, 이거 유튜브 올려줘. 안 돼, 안 돼. 이게 한국